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회귀 분석 돌리고 나서 이 복잡한 표 딱 마주하면 와, 이걸 대체 어떻게 읽으라는 거지 하고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많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교수님, 근데 솔직히 이 표 처음 보면요, 진짜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숫자만 빼곡한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감도 안 와요. 아,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표는 그냥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우리 데이터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아주 흥미로운 한 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회귀분석이라는 이야기에서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개수, 영어로는 coefficient입니다. 이 친구들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coefficient라고 쓰여 있는 열 보이시죠? 바로 이 열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 이야기의 핵심 등장인물들이에요. 변수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인컴 변수 바로 옆에 0.001332라고 쓰여 있는데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저 숫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가정할 때 소득, 인컴이 1단위 늘어나면 SAT 수학 점수는 평균적으로 0.001332점만큼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SAT 점수도 높아지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상수항 C의 개수도 한번 보세요. 432.4138. 이건 뭘까요? 바로 이 모델에서 소득이 0일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평균 SAT 점수를 의미해요. 우리 이야기의 일종의 기준점, 모자랄까 출발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하, 이제 관계의 광양이랑 크기는 대충 알겠어요. 근데 교수님, 소득이 SAT 점수를 설명한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 얼마나 쓸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모델이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해내고 있는지를 평가해야죠. 그 역할을 해주는 지표가 바로 R제곱, 즉 R 스퀘어드입니다. 다시 표로 돌아가 볼까요? 중간쯤에 R 스퀘어드라고 쓰인 항목을 찾아보세요. 우리 모델에서는 그 값이 약 0.7869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이 숫자가 우리 모델의 설명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 이 R제곱을 우리말로는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독립변수인 소득이 종속변수인 SAT 점수의 전체 변화 중에서 과연 몇 %나 설명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모델의 R 제곱값이 약 0.787이라는 건 SAT 점수가 변화하는 이후에 약 78.7%는 소득이라는 변수 하나로 설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와, 이 정도면 설명력이 꽤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우와, 78.7%면 진짜 높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런 관계가 나타난 건 아닐까요? 이걸 어떻게 믿죠?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설명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 결과가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즉 믿을 만한 결과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P값, Pvalue입니다. 표의 맨 오른쪽 열을 한번 보세요. 프로버블 또는 Pvalue라고 적힌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P값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 변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맞을 확률이에요. 즉, 이 결과가 순전히 우연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P값을 해석하는 규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0.05나 0.01보다 작으면 이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예시를 다시 볼까요? 인컴 변수의 P값은 0.0004예요. 어때요?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0.05보다 아주 훨씬 작죠. 그러니까 소득과 SAT 점수 사이의 이 긍정적인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와,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개수로 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보고 R제곱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평가하고 P값으로 이게 진짜인지 신뢰도를 판단하는 거군요. 그럼 교수님,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 분석 결과를 한 문장으로 아주 멋지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복잡한 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소득은 SAT 수학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모델은 SAT 점수 변화의 약 78.7%를 설명합니다. 어때요? 아주 명쾌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뷰즈를 쓰든 스테이터를 쓰든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마다 결과표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개념, 그러니까 개수, R제곱, P값, 이 세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표에든 반드시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분석 결과를 만나도 자신 있게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회귀 분석 결과표를 읽는 3단계 핵심 열쇠,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개수 코에피션트를 보고 변수 간의 관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크기는 어떤지 파악한다. 둘째, R제곱, R스퀘어드를 보고 이 모델이 전체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P값, P밸류를 보고 이 결과가 우연은 아닌지 믿을 만한지 신뢰성을 판단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득이라는 변수 하나가 SAT 점수의 78.7%를 설명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렇다면 이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21.3%에는 과연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학생 개인의 재능, 부모님의 교육 수준, 혹은 학교의 질,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